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는 정말 가능할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이 너무 과장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피 3000포인트는 한국 증시의 큰 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랠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한국 증시 재평가 기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7,000선을 돌파했고 52주 기준으로는 8,000선을 넘는 흐름까지 보여주었죠. 로이터는 2026년 5월 6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가치의 44%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죠. 또한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코스피의 52주 범주는 2595.96에서 8046.78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더 이상 과거의 저평가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AI와 반도체라는 글로벌 산업 흐름 속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죠. 코스피가 3,000에서 8,000까지 움직였는데 코스닥 3,000도 그럼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쉽게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코스닥 3천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테마만으로 갈 수는 없죠. AI,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2차전지 같은 성장 산업이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매만이 아니라 정책 자금,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현재 코스닥 위치를 보면은 2026년 4월 24일 1203.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00년 8월 이후 약 25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200선을 넘어선 것이죠. 당시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소부장주와 바이오 종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하루짜리 상승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가장 먼저 강하게 오른 뒤에 그 온기가 코스닥의 성장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주식시장은 먼저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형주와 소형주로 자금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타나죠.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흐름의 초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3천은 어느 정도 숫자일까요? 코스닥이 1200포인트라고 가정하면 3000포인트까지 가려면 약 2.5배의 상승이 필요하죠. 이것은 결코 작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가 좋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가 과거 3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수준까지 움직이며 약 2.5배 이상의 재평가를 보여줬죠.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은 구조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이 중심이죠.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장비 소부장, AI 소프트웨어 같은 중소형 성장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을 그대로 코스닥에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가 재평가되는 국면이라면 코스닥도 실적과 성장성이 확인될 경우 더 큰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스닥 3000P가 가능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코스닥에 미래 성장 산업 기업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2차 전지, 의료기기, 우주항공, 보안,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코스닥은 그 주변 생태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테스트, 후공정, 패키징, 소재 부품 기업들이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죠. 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전력기기, 냉각, 통신장비, 보안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코스닥은 단순히 작은 기업이 모인 시장이 아니고 미래 산업의 뿌리와 가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모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AI 반도체 랠리가 코스닥으로 확산될 수 있죠. 최근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AI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 7000 돌파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 핵심 역할을 했고 AI 하드웨어 수요가 한국 증시 상승의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대형주 혼자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죠. 장비가 필요하고 소재, 부품, 검사와 패키징 기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필요하죠. 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반도체 랠리가 1차 상승이었다면 코스닥의 소부장과 AI 관련주는 2차 확산 흐름이 될 수 있죠. 이 흐름이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코스닥 3000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장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닥 3000 가능성을 말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정책 자금과 시장 재평가죠. 최근 한국 증시는 전체 시가총액이 2026년 4월 말 보도에 따르면은 전체가 약 한 6천조를 넘었다고 해요. 이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674조 원 수준이죠. 이 말은 한국 증시 전체의 체급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코스닥이 3000까지 가려면 단순히 몇몇 테마주만 올라서는 안 되죠.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커져야 하고 좋은 기업들이 상장되어야 합니다. 기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야 하고 기관과 외국인도 코스닥을 성장 시장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정책 자금이 지금 AI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들어가고 그 자금이 코스닥 우량 성장 기업으로 연결된다면 코스닥의 체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코스피 상승 이후 순환매 가능성이죠. 코스피가 크게 오른 뒤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대상을 찾죠. 이미 오른 대형주 말고 다음에 오를 시장은 어디일까? 이때 주목받는 곳이 바로 코스닥이죠. 2026년도 4월 24일 코스닥이 1200선을 돌파했을 때 여러 보도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 소부장과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죠. 이것이 바로 순환매입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코스닥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이죠. 이 순환매가 단기 테마로 끝나지 않고 실적 성장과 함께 이어진다면 코스닥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시도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위험 요인에 대한 그 중요한 경고도 드려야 되겠죠? 코스닥 3000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코스닥 종목이 함께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상승할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매우 빠르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험은 신용융자와 비투가 과열이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 상승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게 우려사항입니다. 마켓워치는 한국 증시의 강한 상승이 마진 부채 상승과 맞물려서 변동성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실적 없는 테마주 급등입니다. AI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죠.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 실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도 임상 기대감만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험은 유상증자와 주식수 증가죠. 코스닥 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자주 하죠. 이 과정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죠. 따라서 코스닥 3000을 기대하더라도 묻지마 매수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대응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 테마보다 실적을 보십시오. AI, 바이오, 로봇, 2차 전지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가,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장주와 후발주를 구분하십시오. 강한 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기업과 단순 테마주는 갈라지죠. 산업 안에서 기술력, 시장 점유율, 수익성을 가진 기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셋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지켜주십시오. 코스닥은 변동성이 큽니다. 좋은 기업도 한 번에 몰아서 사면 조정장에서 버티기 어렵죠. 상승장일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매수도 나누고 매도도 나누고 현금도 남겨둬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가능한 숫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가 3000에서 8000까지 재평가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답니다. 한국 증시 전체가 글로벌 AI 산업 속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죠. 두 번째, 코스닥에는 AI,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AI 반도체 랠리가 대형주에서 끝나지 않고 코스닥 소부장과 성장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정책 자금과 기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코스닥 시장의 체급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융자 과열, 실적 없는 테마주, 유상증자, 급등락 변동성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코스닥 3000은 꿈이 아니라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대가 아니라 성장, 단기 수급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지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과 기업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 8000, 다음은 정말 코스닥 3000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